안녕하세요. 홍 소장입니다. 멋진 이 회랑구조죠. 이게 이제 고궁에 가면 많이 모이시는 회랑구조.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이 이렇게 보면은 고궁에 뭘 보러 갔을까, 고궁에 뭐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지금 나와 있는 곳이 고궁이 아니고요. 고궁 같은 웅장함과 클래식함, 전통의 미를 현대적으로 담은 공간에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조성 원가가 비싼, 한옥이 아시겠지만 일본 건축비의 3배 이상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 지금 어디 나와 있냐면 경북시대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쭉 경북도청이죠. 보이시는 게 지금 멋진 한옥으로 되게 멋있죠. 로비가 굉장히 높고 1, 2, 3, 4, 5, 6층 정도 돼 보이는데, 여기 이제 안동하고 예천 사이에 있는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라고 하죠. 그냥 줄여서는 경북도청 신도시라고 지금 불리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멋지네요. 한옥이 주는 어떤 따뜻함이라든가 어떤 정서적인 안정감이랄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경북도청 신도시에 좀 나와 있는 건 아무래도 요즘 상가 공실 금리가 조금 내려가면서 상가 분위기가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상가 공실 문제로 소가리를 하고 있는 지역들이 좀 전국적으로 있죠. 대표적으로 이런 도청 이전 신도시들, 그 다음에 혁신도시들이 전국적으로 이제 공통분모이죠. 서울에는 공실이 많은 지역들이 용산, 청량리, 이런 지역들이 좀 공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건물들이 신축이 되고 조성 원가나 분양 가격이 높다 보니까 월세가 과도하게 높죠. 두세 평 이런 월세가 600에서 7, 800까지 가니까 아무래도 조성 가격을 조정하기는 힘들고 하다 보니까 그 월세와 그 상권이 맞을 수가 없고, 그 월세 주고는 들어가서 장사해도 오히려 적자가 되고 하다 보니까 공실이 많게 되죠. 그래서 조만간에 그 둔천 포레온 7평에 700, 평당 100이죠. 거기 현재 지금 입주 어느 정도 무르익었고, 시간이 제가 지난번 동영상 찍었을 때보다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현재 모습은 어떤지 거기도 한번 가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공실 문제가 심각한 지역들을 좀 돌아보고 현재 분위기가 어떤지 이런 걸 좀 담아 보려고, 그래서 경북도청 신도시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가볍게 살펴보면 300만이 넘는 곳으로 이제 구성이 되죠. 330만 평이 넘습니다. 전체적으로 330만 평이 넘는 굉장히 광활한 지역에 설계와 기획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도청 이전 신도시니까, 도청을 이전하는 건 청 소재지가 이제 대부분 광역시에 있죠. 그래서 대전에도 이제 충남도청 있어서 이전을 했죠. 내포 신도시로 저 예산 그쪽으로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광주에 전남도청이 있었다면 무안 지역으로 전남도청 해가지고 이전 신도시 만들어졌죠. 거기도 상가 공실이 굉장히 높은 지역으로 나오죠. 굉장히 크게 웅장하게 만들었지만 신도시를 상가도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조성가가 높다 보니까 상가 분양을 많이 해서 아무래도 이제 조성 가격에 대해서 조금 돈을 좀 뽑아 볼까, 거기서 적자를 좀 보전해 볼까 싶은 거죠. 그래서 광역시와 도청이 같이 있는 곳들이 이전을 했습니다. 대부분 이전을 거의 이제 마무리했죠. 그래서
대구에 예를 들면 도청이 있었다, 경북도청이 있었다, 그러면 광역시와 도청이 같이 있는 것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이제 뭐 지자체가 9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이후부터 이제 이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2000년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이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고, 여기도 이제 2008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2010년부터 해서 16년 사이에 경북도청에 관한 신도시들이 조성이 되고, 각 행정기관들, 그러니까 도청 소재지다 보니까 행정기관 위주의 관공서 신도시인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도청이정 신도시들의 특징을 보면은 좀 웅장하고 멋있게 만들고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왜? 도청 소재지이고 어떤 식으로든 그 도의 수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점을 찍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그러니까 그동안에 생각했던 신도시, 그 다음에 그동안 여러 가지 그 신도시에 갖춰야 될 조건들과 시설들, 이런 것들을 넣으려고 애를 쓰죠.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좀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죠. 그래서 무리를 하는 경우가 생기고, 또 이제 크게 웅장하게 지으려고 그러면 이제 민간의 상업지라든가 아파트 분양을 많이 하게 해서 거기서 이제 조성 원가를 조금 뽑으려는 하는 그런 의지들, 욕심들이 또 들어가죠. 그러다 보면 상가 공실이 많아지고요. 그래서 문제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기 특히 보시는 것처럼 요 돌아가면 저 뒤쪽이 이제 의회, 저 건물이 의회 건물부터 요게 이제 도청 본건물까지 해서 쭉 있는데, 이게 한옥으로 이렇게 행정관청을 짓는데 2조가 넘게 들어갔습니다. 2조 1000억 정도가 들어갔다고 지금 발표를 했죠. 이게 경상북도가 어떤 재정적으로 그렇게 튼튼하거나 안전한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도청 소재지 신도시를 만드는데, 행정관청을 짓는데 이거 2조씩이나 쓴다는 거, 저는 너무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 너무 뽕을 넣었다 싶어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러니까 경북도청, 대구가 어떤 그런 수부도시 역할을 했다면 대구의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너무 아래에 치우쳐져 있어서 경상남도 지역과 가깝게 돼 있지, 어떤 지도에서 보면 대구는 경상남도 같아요. 그래서 부산과도 되게, 부울경과 되게 가깝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전 지역에서 대구까지 접근하는 게 쉽지 않죠. 과거에는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도청에 직접 가서 행정적인 일들을 봐야 됐으면, 왜 거기 경상북도에 산악 지역이 많기 때문에 교통이나 접근성도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경북도청 소재지를 할 때는 좀 중심에 접근성이 좋게 경상북도 안에서 어디서든 뭐 1시간 이내 거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나름대로의 바람과 희망을 넣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동이나 예천 사이에 넣었고, 그 사이가 이제 골짜기에 좀 넓은 평지가 좀 있거든요. 그나마 경상북도가 워낙 산악지역이 많은데, 근데 진짜 교통이 안 좋아요. 일단 뭐 궤도로 관련된 철도, 지하철은 뭐 전무하죠. 거기에 이제 고속도로도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조금 나와서, 저도 지금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고속도로 나와서 국도로 또 한참 와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경상북도 안에서도 그러니까 도로망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 놓으면서 그런 교통망이, 그러니까 가운데 놔야 된다라는 것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게 들어오면서 이후에 이제 각 시군으로 연결된 도로망을, 그 다음에 교통편을 많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또 운영과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문제점 때문에 또 연결성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여기가 지금 많은 어려움, 그러니까 여기서 어려움은 채우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포 신도시도 가보면 그렇고, 그 무학 신도시
전남도청 거기도 가보. 그래도 거기는 조금 나은 편인데 내포도 조금 이제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도 공실상가 문제가 좀 심각한데 여기는 뭐 가장 열악하고 가장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지역이 경북도청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상가 공실률이 30%가 이미 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330만 평이 넘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330만 평 중에 1, 2단계, 이제 3단계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 그 전체 진행이 워낙 더디다 보니까 10만 도시로 330만 평을 기획했다면, 지금은 1단계 이후에 아무것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1단계가 한 174만 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절반은 뭐 330만 평의 절반 정도가 1단계로 어떤 가운데를 놓고 기준점으로 윗지역과 아래지역으로 나눠지는데, 도청 신도시가 직사각형 형태거든요. 그 중에 이제 가운데 기준으로 위쪽이 1단계 지역이고 아래가 이제 2단계, 3단계 이렇게 이어지던데, 그 분위기가 1단계에서 더 이상 진척이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1단계 174만 평이 하고 한 2만 2천 명 정도, 전체 인구 10만 명을 예상했다면 2만 2천 명 정도만 지금 2만에서 2만 5천 사이 뭐 얘기가 오르락내락 하고 있는데, 그것 이후에는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지금 뭐 경북도청에서도 그렇고 뭐 대통령 선거 때도 여기 이슈가 크게 됐죠. 그때도 그렇고 계속 여기 상권의 문제, 편의시설의 문제,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의 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 민원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너무 현재로 보면은 가장 큰 문제, 뭐 장단점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은 굉장히 규모를 너무 크게 잡았다. 330만 평으로 굳이 경북도청 신도시 면적을 잡았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왜 경북도의 한계, 재정적인 한계,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이 이후에 유지관리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당한, 제가 보기엔 한 100만 평 정도만 됐으면 어떠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1단계 170만 평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174만 평. 그것도 좀 커 보입니다. 왜 경북도가 가지고 있는, 대구를 빼면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지금 대구가 확장을 하고 있잖아요. 주변의 시군구를 통합해서 대구를 지금 흡수하고 있는데, 뭐 나중에는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경북도의 면적들이나 여러 가지 역할들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면적이 제가 보기엔 한 120~30만 평, 150만 평을 넘지 않았어야 됐다. 경북도청 신도시의 가장 문제는 너무 큰 면적, 그래서 150만 평 전체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런 행정관청 하는데 2조, 이런 무리한 예산 낭비, 이것도 조금 제가 보기에는 전체 돼지목의 진주목걸이처럼 너무 오용했다. 그러니까 남용했다는 거죠. 너무 큰 예산을 들였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아쉬운 게, 지자체장들이 이 지역은 특히 한쪽에서 굉장히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계속 집권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진행하는 것들에 대한 큰 태클 감시 역할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사이즈가 크고 외진 곳에 너무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진행과 구성이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다. 이런 시설의 또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이 보시면 이 넓은 평지에 이거 잔디부터 이런 것들의 큰 면적을 고정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사람 인력부터 해가지고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시작부터가 너무 크게 됐다. 그리고 지금 각 시군, 경북도 각 시군으로
연결성을 갖는 문제들도 조금 트러블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2의 도청 소재지, 제2의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도 한쪽에서 좀 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에서 좀 재구성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2단계, 3단계 구간을 뭐 저기 하는 것보다 거기를 산단 위주로 빨리 전환시켜서 전체적으로 나머지는 산단을 뭐 좀 특화된 산단을 꾸밀 수 있도록 노력을 조금, 그러니까 계획을 수정하고 그래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2조를 들여서 이렇게 행정관청을 짓고 330만 평이나 되는 넓은 부지를 조성하고, 이건 경북도의 현실과 조금 동떨어져 있거나 너무 좀 딴 세상 사람들이 기획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 상권 지역으로 넘어가서 현장을 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